요 다음 얘기가 이제 뭐냐면요. 이거 형벌 말고 행정처분이라고 있어요. 이 말도 어려운데, 관청 있죠. 행정관청. 관청 이렇게 하면 행정관청을 얘기해요. 관청에서 때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물줄기가 두 개인데, 법원이 때리는 게 있고, 법원. 법원에서 때리는 것을 형사처벌에서 형벌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관청 있죠. 관청. 관청에서 때리는 거. 이제 이건 공무원, 시청 공무원, 구청 공무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무원이 때리는 것을 행정처분이라고 그래요. 법원에 판사가, 구청은 판사죠. 판사가 때리는 게 뭐예요? 형벌 이렇게. 이렇게. 여기를 사법부, 사법권 이렇게 얘기하고, 이쪽을 행정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다 이제 좀 국회 또 하나 더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근데 여기 구청이나 시청 공무원이 하는 것 중에 자격 취소라는 게 있어요. 자격 취소는 이제 자격을 갖다가 박탈시켜 버리는 거지.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자격증 빌려준 사람. 들통났죠? 나중에 자격증 빌려줘서 제가 누구한테, 근데 그 들켰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 자격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취소. 이렇게 자격이 잘리게 되면 3년 동안은 중개업시장을 떠나 있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3년 동안은 일을 못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격사유가 뭐냐면요. 이 해당되는 사람은 창업을 못해, 오픈을 못하고 취직이 안 되는 거야. 중개업시장에서. 이게 결격사유예요. 그러니까 자격 잘린 사람은 3년 동안은 중개업시장에서 일을 못해요 그 뜻이에요. 자격정지라는 게 있어요. 중개사 자격을 스톱시키는 거야. 자격정지도 꽤 내려지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밑에 직원이 있잖아요.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한 직원이 거기 확인설명서나 계약서에 도장 찍어야 되거든. 사인하고. 안 했죠. 그러면 자격정지 한 3달 받아요. 그럼 3개월 동안 어떻게? 정지를 3개월 먹으면 그 3개월 먹는 기간 동안에 일하면 안 돼요. 사무실 나오면 안 돼. 딴 데 가서 딴 일 해야 돼. 막 닭을 튀기거나 이런 거 해야지 사무실에 나와서 이렇게 일할 수 없어요. 그게 결격사유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소당한 양반은 3년 동안이나 떠나 있어야 되고, 정지 먹은 사람은 정지 기간. 정지 기간은 길어야 6개월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사무실 옆에 젊은 한 40대 초반 정도 되는 청년인데 자격증 따서 일하다가 서명 날인 안 한 것 때문에, 도장 안 찍은 것 때문에 자격정지 3개월을 받았던 거예요. 근데 계약서에 안 찍은 것 때문에 3개월을 받고 확인설명서에 안 찍은 것 때문에 또 3개월 받아서 합쳐서 6개월 된 거예요. 그 6개월 동안 떠나 있어라 이렇게 되니까 일을 못 하잖아요. 신고하는 사람도 있어요? 당연히 있죠. 무섭긴 한데 그 신고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손님들이 자기가 불만이 있을 때 법을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불만이 없잖아요. 그러면 뭐 법에 위반되고 그거 상관없어요. 근데 자기가 뭐 불만을 갖고 있어. 자, 계약금을 걸었는데 계약금을 지금 잘못해서 계약금 그거 돌려받아야 돼. 돌려주냐고 주인이. 별 문제 없으면 안 돌려주니까 떼이는 상황이잖아. 그러면 이제 그때 중개업소에 잘못이 있는가를 막 탈탈 털어. 응? 탈탈 털어. 그래서 뭐 잘못이 있으면 이제 와서 협박을 해요. 이거 영업정지인데, 자격정지인데 괜찮으시겠어? 우리 이제 구청 가려고 그러는데, 시청 가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딱 얘기하면서 이제 물어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꼭 그 중개업 사장님을 그렇게 물고 늘어져. 그래서 사장님들 아마 그런 애환이 다 있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깔끔하게 일처리를 해야 돼. 흠 안 잡히게. 자, 그 다음에요. 등록 취소가 되면 3년 동안, 등록 취소는 이제 요 두 개는, 등록 취소가 이제 뭐냐면 등록 말소예요. 이것도 법을 어겼을 때 하는 건데 법에 이미 써져 있어요. 이럴 때는 등록 취소다, 이럴 때는 등록 취소다 이렇게. 그 등록 취소당하면, 취소당한 사장님은, 부동산 사장님은 3년 동안이나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건 크죠. 등록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3년 동안이나 중개업시장에서 일을 못하게 되는 거니까. 근데 위반사항 중에 조금 위반의 정도가 약한 것은 업무정지를 때려요. 부동산 사장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동산 사장님이 법을 위반했는데 위반의 정도가 좀 약한 것들은 업무정지 때린다고 정해놓고, 좀 위반의 정도가 심한 것들은 등록 취소한다고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사장님이 혹시 계약서에다 도장 안 찍었죠? 그럼 업무정지요.
부동산 사장님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중개보수를 갖다가 막 많이 받아버렸어. 그러면 이제 등록 취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뭐 취소당한 사장님은 3년 동안이나 일 못하고 정지 먹은 사장님은 정지 먹은 기간 동안 일 못한다 이렇게 되지. 그 밑에 두 개는 부동산 사장님 얘기지. 이렇게. 요 네 가지 경우가 이제 나오는 건데 쉬워요. 취소 나오면 플러스 몇 년? 3년. 정지면 정지 기간. 정지 당했다고 하면 정지 기간 동안 뭐예요? 결격자. 일 못한다 이 말이죠. 결격자라는 얘기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이제 보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중개법인이에요. 만약에 중개법인이 영업정지를 당했잖아요. 여기 보면 중개법인이 영업정지를 6개월 당해서 길면 6개월까지 돼요. 그러니까 중개법인은 이제 법인인데 중개업을 하려고 관청에다 등록을 시켜놓은 거야. 그랬을 때는 이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부르고 우리가 줄여서 부를 때는 중개법인이라고 불러요. 줄일 때는 중개법인이라고 부른다. 근데 중개법인이 예를 들어서 뭐 잘못해가지고 영업정지를 6개월 당한 거야. 그러면 이 중개법인이 부동산 사장님인 거예요. 법인 자체가 법적으로는 6개월 동안 일을 못하는 거지. 그 사무실을 문 열면 안 되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법인의 중개법인의 높은 사람인 임원, 사원 B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임원, 사원이 같이 6개월 동안 뭐예요? 일을 못해요. 임원, 사원도. 그 사무실에서만 일 못하는 게 아니고 이 임원, 사원은 자격증이 있는 임원, 사원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은 지금 중개법인이 이제 일 못하게 됐는데 자기 사무실을 오픈할 수가 없어요. 6개월 동안은. 그러니까 여기도 불이익을 당하는 거지. 중개법인이 영업정지 당했을 때 우리 높은 사람인 임원이나 사원도 6개월 동안 똑같이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중개법인은 법적으로는 부동산 사장님으로 쳐, 법인을. 근데 껍데기죠. 중개법인이 뭐 손모가지가 있습니까? 머리가 있습니까? 요 중개법인이 이러고 저러고 하는 걸 다 결정하는 것은 여기 요 임원들이에요. 뭐 B만 있을까요? C도 있고 D도 있고 임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의사결정을 하지. 이 법인이 뭐라고 해요? 이건 껍데기예요. 근데 만약 이럴 경우에 이게 껍데기인 법인이 개공이라고 그래서 사장님이라고 그래서 여기만 불이익을 받고 이 사람들은 괜찮아 그러면 저는 무조건 법인 만들겠어요. 그래가지고 뭐 잘못하면 법인이 책임지게 만들고 바지 일종의. 그리고 나는 불이익이 없어. 그럼 나는 딴 데 가서 또 법인을 차려가지고 뭐 잘못 저지르고 나서 법인을 또 바지인 법인을 또 뭐 불이익을 당하게 만들어. 그럼 나는 또 법인 또 만들어. 뭐예요 그게? 그래서 여기 바지고 여기가 알맹이기 때문에 여기도 같이 불이익을 당한다 해놔야지만 이게 실효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효과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해놔야지. 그래서 그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 임원상원하고 다르게 직원들이 있죠. 직원. 월급쟁이들. 월급 받는 사람. 이 사람까지는 피해가 가면 안 되지. 응? 이 사람들은 시키는 대로 월급 받으면서 일해주는 사람 아닌가? 이 사람들은 관계없고 누가 문제가 돼 이게. 높은 사람이라 문제 되는 거다. 그죠? 이해하셨으면 법인을 바지라고 생각하셔야 돼. 이해하셨으면 시험에 나오는 게 딱 이거 하나거든요. 뭐냐면 임원이 자꾸 바뀐단 말이에요. 영업정지 받을 만한 짓을 했을 때, 즉 사유가 발생했을 당시에, 사유 발생 당시에 임원, 사원은 B하고 C하고 D 3명이 있었어요. 근데 막상 업무정지 처분을 당했을 때, 처분이란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영업정지를 현실적으로 당했을 때는 거예요. 구청에서 업무정지 이렇게 그랬을 때는 처분이라고 그래 그걸.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B하고 C하고 갑이 임원으로 있었다. 갑. 갑이 어떤 사람이냐면 잘못을 저질렀을 당시에는 없었던 사람인데 중간에 쑥 들어온 사람이지. 뭣도 모르고. 며칠 됐는데 이제 여기가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요럴 때 6개월 동안 같이 결격자가 될 양반은 업무정지를 당했을 당시에 요 사람들이 6개월 동안 같이 일 못하는 거냐 아니면 잘못을 저질렀을 당시 요 사람들이 그런 거냐 이거지. 차이가 있는 건 요 사람만 차이가 있죠. 그러면 언제적에 임원이 일 못한다고 하셔야 돼? 사유가 생겼을 때 아니면 처분 당했을 때. 처분 당했을 때로 하면
여러분들이 갑이라고 생각해봐. 임원으로 딱 돼가지고 이제 출근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어. 그래서 막 휘파람 불면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업무정지. 옛날에 여기서 뭐 잘못했대. 그러더니만 여러분한테도 뭐예요? 잘 판단해보세요. 여러분들한테도. 당신도 처분 당했을 당시에 임원인이 6개월 동안 일 못하십니다. 딴 데 가서 오픈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이 뭐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아니면 뭐예요? 뭔 소리입니까? 이게 그럴 거 아니에요. 응? 당연히 억울하단 말이야, 이 사람은. 그래서 언제적에 임원이 그렇게 불이익을 당해도 할 말이 없어. 잘못을 저질렀을 당시지. 응? 그게 합리적이잖아요. 응? 이해 못하는 건 아니죠, 지금. 그래서 자, 지금부터 정리를 해봅니다. 150페이지 네모 4번 밑에 가로 1번 보시면 자격 취소라고 돼 있죠. 네모 4번 밑에 가로 1번 제목에 보면 35조에 따른 이런 거 다 필요 없다고요. 자격 취소란 글자 있으면 거기다 동그라미 밑줄 그어도 안 돼요.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동그라미. 자격 취소에 동그라미 치시고 뒤에 3년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가로 2번 제목 보면 자격이 정지된 자 나오죠. 제목만 보는 거예요 지금. 자격이 정지, 자격 정지 동그라미 치시고 뒤에다가 정지 기간 동안 밑줄 긋고. 제목만 읽고 넘어가는 거예요. 다 설명드린 거예요. 오른쪽에 가시면 151페이지 가로 3번의 첫 줄을 보시면 등록 취소라고 돼 있죠. 등록 취소. 등록 취소의 제목에 등록 취소 동그라미 치시고 옆에 3년 동그라미 치시면 끝. 나중에 공부를 좀 하시다 보면 여기서 공부할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와요. 1월부터는 공부를 많이 할 텐데 지금 단계에서는 등록 잘리면 3년 동안 떠나 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 아셨죠? 자, 152페이지 가보시고 152페이지 가로 4번 가로 4번에 보면 제목이요. 또 제목 거기에 업무정지에 동그라미 치셔. 업무정지 뒤에 폐업이란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필요 없고 업무정지 당하면 업무정지 기간 동안 결격자죠. 152페이지 가로 4번 제목의 첫 줄요. 업무정지 받으면 업무정지 기간 동안 결격자입니다. 업무정지만 동그라미 치시면 끝이요. 자, 153페이지 가로 5번 자, 여기가 별표를 치시고 시험에 많이 나온 건 아닌데 조금 좀 이해를 좀 잘 하셔야 될 부분 읽어볼게요. 제목만 필요합니다. 자, 첫 줄.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법인인 개업공인회사에 여기까지 끊어 읽으시고. 그러니까 이 말은 중개법인이 영업정지 당했더라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밑줄도 긋고 형광펜입니다.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에 사원 임원이었던 자, 이 형광펜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사람인데 언제적이죠? 업무정지 처분 당시요? 사유 발생 당시요? 사유 발생. 핵심적인 단어는 뭐예요? 사유 발생 당시. 그게 핵심이지. 사유가 생겼을 적에 높은 사람이 어떻게 돼요? 같이 결격자가 됩니다. 얼마 동안? 정지 기간 동안. 정지 나오면 무조건 정지 기간 동안이죠? 오케이. 됐어요 이제. 자, 5번 갑니다. 5번은 지금 칠판 보시면 이거요. 5번은 높은 사람인 임원이나 사원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결격자예요. 아까 우리 파산 배웠죠. 파산. 빚이 너무 많아서 못 갚겠어요. 못 갚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손 들어버리고 판사가 받아들여가지고 야 파산 선고 너 갚지 마. 그러면 그날 잔치해야 된다고. 그 빚이 10억짜리면 10억 로또라니까 그러네. 근데 로또 맞고 동시에 뭐요? 불이익이 엄청 커서 그렇지 사실은 그 빚 안 갚아도 되는 것만 치면은 완전히 그 뭐 로또지 로또 사실은. 자, 근데 이렇게 임원사원이 파산 선고 받아서 결격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누구도 같이 결격자가 돼버리냐면 법인도. 그러니까 이게 알맹이인 임원사원이 문제가 생기고 하자가 생겨버리면 껍데기인 법인도 뭐예요? 물든다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가 문제가 생겨서 결격자가 되면 불똥이 튀어요. 누구까지도 결격자가 돼버려요? 껍데기인 법인도. 그러니까 이 임원사원과 법인은 한 통속. 아까는 보니까 법인에 뭐 문제가 생기니까 알맹이인 임원사원도 같이 결격자가 됐었죠. 아까 업무정지 기간 동안.
마찬가지 여기는. 여기가 문제가 생기니까 불똥이 튀어서 누구도 껍데기인 법인도 뭐예요? 같이 결격자가 되더라. 이런 거지. 그게 바로 여러분 교재는 153페이지 네모 5번이에요. 네모 5번 보면 사원 또는 임원 중 밑줄만 제목만 밑줄 긋습니다. 사원 또는 임원 중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목. 가로 5번은 누가 결격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누가 결격자가 된다는 걸 써놓고 있어요. 임원이에요? 법인이에요? 법인이 결격자 된다는 걸 쓰고 있어요. 최종적으로는 누구 때문에? 임원 사원 때문에.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임원 사원이 결격자가 됩니다.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임원 사원이 결격자가 되니까 불똥이 튀어서 껍데기인 법인도 결격자가 돼버리네요. 그 얘기하고 싶은 거죠 지금.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받으신 자료 중에 1번 문제 풀어보시면 1번 문제 한번 보세요. 음주교통사고로 징역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공인중개사인 교육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없다. 지금 음주교통사고로 징역 받았어요. 근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결격자예요? 아니에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니까 격자죠? 예? 아니 지금 앞에가 음주교통사고로 아까 그 사례 등가고 혼동하시면 안 되지. 이건 징역이잖아. 징역. 아까는 벌금이었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음주교통사고로 징역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유예 예? 왜요? 유인물이 달라요? 가서 가져오세요. 예. 응? 오늘 준 거니까 가서 가자. 예. 자, (1번) 음주교통사고로 징역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공인중개사인 중인 자는 공인중개사는 이렇게 공인중개사 다음에 는자를 집어넣어야 되겠어요. 공인중개사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공인중개사는 는자 집어넣으시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없다? 개공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집행유예 받은 기간 동안 결격자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2번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가지고 300만 원 벌금을 선고받고 중개사법 위반이죠. 300만 원 벌금이죠. 1년이 경과한 자는 지금 보니까 벌금인데 중개사법 위반은 300만 원. 요거면 결격자인데 얼마 동안? 3년 동안.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얼마 지났어요 지금? 1년밖에 안 지났죠? 그럼 아직은 결격자죠? 그러니까 중개보존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하셔야지. 3번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교육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여기까지죠. 그 다음에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당시에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사유가 생겼을 적에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은 당해 개혁공인중개사에 대한 이 당해 개혁공인중개사는 뭐냐면 중개법인 얘기하는 거예요. 당해 중개법인의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했다면 그렇죠? 그러면 그 임원사원도 똑같이 뭐예요? 결격자더라. 그래서 맞죠? 사유 발생 당시다. 그거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는 어디 가시냐면 156페이지. 이 사무소 얘기를 해봅니다. 자, 칠판에 말씀드린 간단해요. 우리 여러분 자격증 따시면 자격증 시험 합격하면 한 장 준단 말이야. 한 장. 자격증을 한 사람한테 한 장 주지 2장 주진 않아요. 거기에 점수 안 써져 있어. 그 의미가 있어요. 합격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현장에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점수가 중요하지 않고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한테 이제 얼마 정도나 이렇게 호감을 줄 수 있냐. 예? 법적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막 법적 지식이 많다고 해서 사람이 좋아하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유재석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약간 좀 이상하잖아. 약간 좀 빈대가 많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런 거 좋아하거든 사람들이. 응? 그래서 좀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그러니까 꼭 막 똑똑해야만 사람 좋아하는 게 아니라고. 오히려 싫어해요. 그러니까 여유가 좀 많고 좀 빈 곳이 많고 이러면 사람들이 또 막 그 빈 곳 메꿔주려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또. 그래서 그러니까 꼭 뭐 이렇게 점수가 좋고 막 공부 잘해야 시장에서 통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학생은 막 평균이 막 80 몇 점이야. 되게 공부 잘했죠. 근데 시장에서는 안 알아줘. 그래 너 잘났다. 너 혼자 잘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뭐 점수는 막 딱점 60점으로 붙었어.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그냥 이렇게 뭐 잘 챙겨주고 뭐 마음 써주고 그러면 그 하나에 고마워갖고 사람들이 뭐 잘못해도 막 감싸주고 막 이런 사람이 되는다고. 그런 사람 성공해요. 쭉 보니까 그래. 제가 왜 그 얘기를 했지? 자격증을 따가지고 사무실 오픈하면 사무실 한 개만 둬야 된다고. 자격증 땄는데 그 자격증 하나 갖고 사무실 여기 두고 저기 두고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한 개만 사무실을 설치해야 되고 2개 사무실을 설치하면 걸려. 그래서 이제 어떤 처벌을 받냐면 중개업소 등록이 말소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형사처벌까지 되는 거니까 심각하죠. 그래서 사무실 2개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례들이 좀 왕왕 조금씩 있어. 근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게 사무실 요 개공 사장님이에요. 사무실 여기 있는데 이거 102호 여기 102호 그래요. 점포가 102호가 비어 있으니까 사장님이 102호 점포를 또 얻은 거야 이렇게. 뭐 사무실 1개예요, 2개예요. 바로 옆에 붙어 있어. 여기를 갖다가 이렇게 막아서 쓰면 사무실 2개로 보고요. 여기를 터서 쓰게 되면 어떻게 사무실 하나로 봅니다. 가끔 보면 사무실이 이제 좁아가지고 2개 터서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그런 거 1개로 봐야지. 부동산 점포로 101호, 102호 그래서 2개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막혀 있으면 2개지만 이렇게 터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1개를 본다. 그죠? 예. 사무실 2개가 문제되는 케이스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이 원래 사무실은 저 뒤에 월세 50만 원짜리 사무실이 있어요. 여기가 갑의 사무실이. 예, 근데 여기는 아무도 안 오죠. 그러니까 이 도로가에 여기 도로변에 이 도로가에 여기 구석지에다 조그만 거 얻어놔 갑이 간판 딱 달아놔 여기다가. 손님이 여기로 딱 들어오면 거기서 이제 손님하고 접대를 한 뒤에 요리 끌 거야 요리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 같은 경우 갑은 자격증 하나 있는 사장님인데 사무실이 여기도 있고 여기 조그만 것도 있고 2개잖아. 요것도 걸리는 거야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해. 예. 자 근데 뭐 또 안 되냐면 예, 사장님 사무실이 여기 있는데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분양사무실 앞에다가 파라솔을 쳐놓고 앉아있어. 그리고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 다 이제 유인물 뿌리고 명함 주고 하면서 여기서 광고하고 있고 손님들 상담도 하고 있고 그랬다고요. 사무실 여기가 있는데. 손님들은 여기까지 안 오니까 여기 이렇게 앉아있는 거야. 파라솔 치고 있죠. 천막 치고 있는 거. 떴다방. 이런 거. 아니면 이제 땅 같은 경우에 개발지가 하게 되면 컨테이너가 또 많지 거기는. 컨테이너가 쫙 있는데 거기에 막 땅 해가지고 막 이렇게 플랜카드 붙어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여기 땅 이렇게 보러 와가지고 이거 상담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무실은 저기 딴 데 있어. 저기 도심에 있고 막 그래. 그럼 이것도 어떻게 해요? 영업장소가 여기하고 여기 2군데에 나오죠? 안 돼 그러면. 그래서 법에서는 임시 중개 시설물도 설치하면 안 된다고 돼 있어. 요 위하고 차이는 얘는 고정이야 고정. 움직이질 못해. 밑에는 어떻게 해요? 이동이 돼 이동이. 그죠? 컨테이너 옮길 수 있죠? 천막 걷어서 옮길 수 있죠? 파라솔 옮길 수 있죠? 이거 옮길 수 있는 것은 밑에 거. 못 옮기는 건 위에 거. 하여간 영업장소가 2군데 나오면 안 된다 이게. 그래서 이때도 처벌받는 게 등록 말소가 될 수 있고 등록 취소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형사처벌감이다. 형사처벌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이제 교재에서 밑줄을 그어 볼 텐데 157페이지 보세요. 157페이지 보시게 되면 네모 2번 사무소 설치 기준에서 가로 1번 동그라미 1번 첫째 줄하고 둘째 줄 앞부분까지 밑줄입니다. 자,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중개사무소를 2대,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요 얘기. 그러니까 만약에 사무실 오픈을 은평구에 했어. 그럼 사무실을 은평구 안에다 줘야지. 등록은 은평구에 해놓고는 사무실은 저기 마포구에다 사무실 내고 그러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1개지만. 그러니까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다 둬야 되고. 그래서 관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 158페이지 제일 위로 가면 위반시 제재라고 나오죠. 뭐가 중요하냐면 이 제재가 중요합니다. 제재가. 그래서 첫째 줄, 둘째 줄, 밑줄 긋고요. 만약에 걸리면 등록 첫째 줄, 둘째 줄 등록 날아갈 수 있고요. 형사처벌까지 돼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요. 그 다음에 가로 3번에 보면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금지라고 나오죠.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금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 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 개업공인인가사는 천막이라든지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하면 이게 천막 같은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이것도 마찬가지. 제일 끝에 가면 동그라미 2번 위반시 제재라고 나오죠. 똑같아요. 등록 취소. 그 세 줄 밑줄 그으시면 돼. 등록 취소 할 수 있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의 벌금입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칠판 보시고. 그런데 사무실이 부동산 사장님인데 사무실을 1개가 아니고 여러 개 가질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응? 여러 개 가질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사무실을. 그게 누구냐면 여기 나와 있는 그 유명한 여기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법인 분점을 낼 수 있어요. 분점, 지점, 지점을 낼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이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게 1개의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인 자체가 1개. 그런데 사무실이 여기 주된 사무소 있고 주된 사무소 본점 있고 본점 주된 사무소가 본점이에요. 본점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여기 지점 또 있죠. 분사무소 또 있죠. 이게 지점 있죠. 지점. 그러다 보면 한 명의 부동산 사장인데 법인 형태로 사무실이 몇 개입니까? 지금 칠판에 있는 걸 보면 3개잖아. 1개가 아니고 사무실이 몇 개 있을 수 있어? 3개. 그러니까 중개법인은 좀 이상하다. 중개법인은 지점을 내다 보니까 하나의 부동산 사장인데 사무실이 몇 개가 될 수 있어? 3개가 될 수 있어요. 10개도 될 수 있죠. 여러 개 있을 수 있죠. 예외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자격증을 따가지고 오픈하면 공인중개사인 개공인데 여러분들은 지점을 못 내. 복잡한 할아버지 옛날부터 해오셨던 분들이죠. 이분들도 개인인데 지점을 못 낸다고. 그래서 법인만 지점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법인만. 예. 근데 그 법인 중에는 이제 요게 있어요. 특수라고 돼 있죠. 특수한 법인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지역 농협이라는 게 있어요. 자, 가면 그 지역에 단위 농협이 있어요. 단위 농협. 성남 농협, 하남 농협 이런 식으로 농협 중앙회 라인이 있고 농협 중앙회가 또 지점이 있겠죠, 또. 응? 근데 농협 중앙회가 있고 농협 중앙회 말고 지역별로 또 농협이 또 있다고. 그걸 지역 농협 또는 단위 농협이라고 해. 이러한 지역 농협은 농지를 중개할 수 있다고 법에 써져 있어요. 농지, 조합원 농지. 예. 그런데 단위 농협, 성남 농협 이런 데서 사실은 농지 중개하고 그런 걸 거의 안 하고요. 보통 대출해서 돈놀이해서 돈 벌잖아요. 응? 사실 거기도 거의 금융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런데 법적으로는 농지 다른 건 못해요. 뭐 임야나 아파트는 못하고 농지만 중개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한번 한 10년도 넘어서 거의 한 15년 뭐 그 이상이야. 성남 농협에 가서 제가 그 창구 직원한테 물어봤어. 굉장히 궁금해서. 혹시 농지 중개하냐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그 성남 농협의 그 돈 세던 직원이, 남자 직원이 저를 딱 쳐다보더니만 뭐 미친놈이 있나. 우리가 무슨 농지 중개를 해. 그런 거예요. 그런 눈빛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는 모르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물어봤더니 저희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 그거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통계를 찾아봤어. 이렇게 해서 농지 중개한 거 봤더니 그때 당시 통계가 나온 거 보니까 전국에서 1년에 5건 정도 거래가 되더라고. 누굴 통해서? 지역 농협을 통해서. 법적으로는 가능해요. 근데 잘 안 하죠. 그러면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 근데 시험에는 내.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지금. 시험에 이거 안 내도 될 것 같은데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러한 지역 농협도 특수법인에 들어가는데 특수법인도 뭐예요? 법인인 개공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저희가 이제 중개법인이에요. 저희는 현업을 할 때. 근데 그게 일반 법인이에요. 그게 일반 법인이고 이 지역 농협은 특수법인이에요. 그러면 특수법인은 여기 분사무소 낼 수 있다 없다? 낼 수 있다. 어디에 들어가니까? 중개법인. 여러 군데 있을 수 있지. 예,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가봐요. 분사무소 낼 때, 이거 전부 다 법인 얘기죠? 법인이 분사무소 낼 때는 3가지 기준을 갖춰야 돼. 3가지 기준. 첫 번째가 뭐냐면, 일단,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무조건 빼야 돼. 예? 예. 여기 보니까 여기, 동작구에 지금 주된 사무소가 있다는 뜻이에요. 본점. 근데 분사무소를 낸다. 이 법인이니까 낼 수 있는데, 여기다, 요 동작구에다가 분점을 낸다. 이러면 안 돼. 주된 사무소 거기는 무조건 빼야 되고, 두 번째는 나머지 시군구별로 1개씩은 설치할 수 있어. 그러면 동지학구에 주된 사무소가 있으면 노원구에다가 분사무소를 낼 수는 있어. 마포구에도 낼 수 있어. 근데 노원구에 영업이 잘 된다고 노원구에 2개를 설치할 수는 없다는 게 요 두 번째야. 내용 쉬워요. 근데 분사무소가 시험 문제에서 매년 한 문제예요. 쉽지만 안 돼 이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분사무소에다가 책임자를 앉혀놔. 이 분사무소는 지점이지만 요 본점하고 주된 사무소는 별도로 영업해요. 그래서 여기서 별도로 계약서 써줘요. 확인 설명서 써주고. 그래서 분사무소를 맡아서 사장님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해. 그 사람이 뭐예요? 책임자예요. 근데 책임자는 계약서 써주고 확인 설명서 써줄 사람이니까 뭘 좀 알아야 되겠죠? 자격증 있어야 되겠죠? 아무나 책임자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주된 사무소는 분사무소와는 따로 여기서도 계약서 쓰고 확인 설명서 쓰고 영업 활동 하겠죠. 그럼 주된 사무소에서 계약서 써줄 사람 누구죠? 여기는? 대표자라고 불러. 본점을 맡아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표자야. 우리 지난주에 공부할 때 뭐 대표자는 공인중개사 일 것이고 대표자 제외하고 나서는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여야 된다. 그런 거 했었죠. 그게 여기서 보면 대표자는 자격증 갖고 있어야 돼. 주된 사무소에서 중개사 사장님 역할을 할 사람이에요. 분사무소에서 사장님 역할을 할 사람은 책임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둘 다 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공인중개사 일거. 자, 그런데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게 지금 저 노란 거예요. 특수법인 누구? 단위농협, 지역농협. 특수법인은 책임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 이해가 돼요. 왜냐면 1년 가야 한 건 할까 말까 하잖아. 그럼 그 단위농협의 예를 들어 지점장이 분사무소라며 지금 지점장이 자격증을 갖고 있을 필요가 그까지 갖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 거의 안 하거든요. 그리고 뭐 조합원 농지 같은 거 해주는 거니까 뭐 전문으로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자격증이 있지 않아도 없어도 된다. 이 노란 게 그렇게 많이 나와.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면 159페이지 가보시고 159페이지 네모 2번 분사무소 설치 요건에서 제일 위로 가보셔야 돼요. 159페이지 제일 위에 가면 취지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첫째 줄하고 둘째 줄까지 밑줄입니다. 읽어보면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밑줄도 긋고 형광펜 칠해야 됩니다.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다가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그랬죠? 관할구역 뭐요? 외.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최근 시험에도 2번 나왔는데 요거 써두셔야 돼요. 요거 공인중개사인 개공이나 요거 부칙 개공 복도파 할아버지는 분점을 지점을 낼 수 있다 없다? 없다. 요걸 써두시고 그 위에다가 취지 옆에다가 써두시면 돼. 거기만 이제 읽으시는 거 딴 데 읽으시면 안 돼. 그죠?
그 다음에 네모 2번 설치 요건 나왔습니다. 설치 요건에서는 가로 1번의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 앞부분까지 밑줄입니다.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소대리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가로 안에 거 일단 무시하세요.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본점 있는 데는 빼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시군구별로 한 개를 초과할 수가 없다까지 셋째 줄 앞부분까지 밑줄입니다. 그랬다가 더 나가서 가로 2번 갑니다. 첫째 줄하고 둘째 줄까지 밑줄입니다. 가로 2번에서는 다만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갖다 책임자로 둬야 된다. 다만 여기 잘 나온다고 그랬죠? 형광펜 다른 법의 규정에 따라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은 그러하지 않다. 그러하지 않다가 무슨 의미예요? 공인중개사를 안 둬도 된다.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 책임자가 자격증이 없어도 된다는 뜻입니다. 거기까지만 딱 밑줄 뗐어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를 딱 넘겨놓으시고 칠판을 보시면 돼. 이게 지금 어제도 이제 많이 느끼는 거지만 이게 아파트, 그러니까 이런 주택 시장에서 일하시잖아요. 여성분들이 훨씬 유리해요. 네? 훨씬 유리해. 남자하고 여자가 있으면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느끼는 거지만 여자분들이 훨씬 일을 잘해. 여기서 일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똑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 처리도 잘하고 남자들은 어때요? 우리 남자들은 우리는 어떻게? 어설퍼? 여자분들은 이제 어설프다고 얘기하고 우리 남자 생각들은 남자는 우리는 여유롭다. 응? 아니 뭐 그렇게까지 이런 걸 우리 집에서 집사람하고 해도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뭐 해도 뭐 말을 좀 몇 번 하다가 뭐 그렇게 우기면 그렇게 해 이렇게 하고 남자들은 피하잖아요. 여자분들은 딱 부러지나 이렇게 해야 된다. 근거도 명확해. 이렇게 해야 된다. 맞잖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하면 그냥 알아서 이렇게 가잖아. 그게 부동산 중개시장 똑같아요. 여자분들은 그냥 그러니까 그 여자분들 전쟁이에요. 전쟁터예요. 기싸움 대단해요. 대단해. 어제도 계약서 안 써 쓰는데 우리 남자들은 뭐 한 두 마디 하고 나서 그다음부터 할 말이 없어 이게. 그래서 우리 남자들은 이제 토지나 하고 여자 없는 데 가서 해야 돼. 상가나 하고 이게 제가 이제 살아보니까 이게 완전히 구조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계약서를 쓰는데 이쪽도 부부고 이쪽도 부부야. 근데 이쪽 부부 왔는데 똑같아요. 남자들은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다 보면 아내 되는 분들이 뭐 의사결정을 다 해. 뭐 식기 세척기 어쩌고저쩌고 하면 여자가 막 얘기하지 남자는 가만히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 그냥 이제 신분증을 확인해야 되잖아. 결정적인 거 보세요. 신분증을 확인해야 되잖아. 그럼 남자가 신분증 내놔야 되잖아. 남자가 신분증 내놓는데 신분증이 없어. 신분증 있어야 계약서 쓸 건데 안 가져오셨어요? 그러니까 갖고 온 것 같은데 이런 거야. 남자는 그래요. 자기 없어? 막 찾는 거야. 좀 있으니까요. 여자가 이 지갑 같은 핸드폰 이렇게 뒤지더라고. 거기서 남편 신분증이 나와요. 남자는 그냥 헛사는 거야. 헛사는 거. 거기 다 관리해줘. 신분증 관리해줘. 뭐 관리해줘. 그래서 이 계약서 쓰거나 사무실에 누가 남자가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걔가 짓는구나 생각하고 기다려 들을 필요가 없어. 막 하면 그러세요. 여자가 무슨 얘기하는가가 중요한 거야. 남자는 결정 권한이 없어요. 저희 집안도 그렇고 밖에 나와서도 그렇게 했을 때는 똑같아. 같은 사무실에서 또 이렇게 일을 해보면 실장이 뭐 상관없어요. 여자분들이 막 해서 막 이렇게 하면 우리 남자는 어떻게 그런가? 이러고 똑같아. 우리는 그러니까 토지나 하고 상가나 하고 이러자고. 아셨죠?
근데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남자가 하려고 생각을 하면 여자 없이 해야 돼요. 그래야 기를 펴고 살아. 같이 하잖아. 치여 찾고. 밥도 못 얻어 먹어. 자, 분사무 설치 절차를 좀 보도록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칠판 보고 교재 밑줄 그을 텐데 동제학구에 본점이 있어. 주된 사무소가 갑법인이죠. 그러면 여기다가 노원구에다가 분점을 낼 수가 있어. 그러면 분사무소를 내는 절차가 3단계 절차야. 첫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노원구에다가 분사무소를 차릴 거니까 예정이니까 우리 중개법인 갑은 분사무소 낼게라고 신고한다고. 신고하게 돼 있어. 그러면 분사무소 설치 신고라고 하는데 이걸 여기 동제학구청에 가서 설치 신고하느냐 노원구청에 가서 설치 신고하느냐가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노원구에 분사무소를 내니까 노원구청에 가서 설치 신고할 것 같죠? 안 그래요. 노원구에 분사무소를 내지만 동제학구에 가서 설치 신고를 하는 거예요. 비워놨잖아 지금 여기가 핵심.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가서 설치 신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동제학구청에 가면 이 법인의 등록 카드, 등록 대장이 원래 등록이 되면 등록 대장이 있거든요. 등록 대장이 있어요. 그 등록 대장에 이름이 올라가요 여기에 이 주식회사 이 법인의 이름이 여기 올라간다고. 그 등록 대장은 딱 한 개밖에 없어. 한 사장님에 대한 등록 대장 한 개밖에 없다고. 근데 여기서 관리해 여기서. 그러니까 분사무소 여기다 설치합니다. 그랬을 때 어디에 기록되냐면 여기에 기록돼야 돼. 여기에 분사무소 설치, 분사무소 소재지 어디 뭐 이렇게 여기에 기록되니까 신고도 여기 가서 해야 돼. 그게 핵심. 요 핵심. 이때도 일반적으로 중개업소 오픈 등록이랑 똑같이 수수료 내야 돼. 그리고 법이 요구하는 서류 갖고 와야 되는데 지금은 그 자세한 것은 이제 넘어가요. 그래서 돈도 좀 내야 되고 한 2, 3만 원. 그 다음에 서류도 갖고 가는데 요리 가야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돈 받아 먹고 서류를 이렇게 검토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적합하면 드디어 신고 확인서를 요 동작구청이 내줘. 그 신고 확인서는 이제 분사무소 이거 적합하네. 분사무소 그러면 설치하고 영업하시오. 라고 하는 거야. 이게 일반 중개업소의 등록증하고 맞먹는 거야. 일반적으로 중개업소에 등록을 했을 때는 등록증을 주는데, 그죠? 분사무소를 냈을 때는 주는 것은 등록증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불러? 신고확인서. 그죠? 그 신고확인서를 갖다가 여기, 저기, 갑법인한테 주는 거지. 그러면 이 신고확인서를 여기다 걸어야 돼. 이 분사무소에, 분사무소에다가 걸고서 여기서 영업해. 독자적으로. 그럼 요 주된 사무소에 걸려 있는 건 뭘까? 여기는 등록증이 걸려 있는 거예요. 처음에 중개법인 차릴 때 오픈할 때 등록증 받은 게 있겠죠. 그걸 걸어 놓는 거고 분사무소는 뭐예요? 신고 확인서를 걸고 영업하는 거다 이런 얘기지. 근데 사실은 노원구청장은 여기 분사무소가 생긴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왜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여기다 있잖아요. 모를 수밖에 없지. 여기는 알면 귀신이지. 모르잖아 이게. 그래서 마지막 절차가 동작구청장이 신고받은 동작구청장이 야, 저 갑법인이 거기다 분사무소 냈대. 잘 좀 봐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체 없이 통보예요. 알려주는 거죠. 우리 신고 들어왔기 때문에 알려주는 거 3단계예요. 별거 없어요. 쉬워요. 한 문제 이건데 여러분 교재 보시면 160페이지 중간 정도에 보면 3번 분사무 설치 신고라고 돼 있고 가로 1번에 신고에 관할청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첫 줄을 밑줄 그으셔야 돼. 분사무 설치 신고는 어디 가서 제출? 주된 사무소. 그죠?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제출 이렇게. 오른쪽 161페이지 가시면 제일 위에 가로 3번 수수료 내요 안 내요? 수수료 내니까 수수료에다 동그라미 딱 쳐주시면 돼. 제일 위에 161페이지 제일 위에 제목에 수수료 나오잖아. 수수료. 수수료에 동그라미. 그 다음에 신고 확인서 교부 네모 4번 밑에 가로 1번 신고 확인서를 준다. 이게 등록증 대신이요.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네모 5번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청에 뭐 한다고 돼 있어요? 통보. 제목만 필요합니다. 제목만. 밑에 내용들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3단계 절차에 3단계 절차. 오케이. 자, 163페이지 딱 가보시는데
자, 지금 보면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쉴 건데 잘 봐보세요. 이게 하나의 사무실이에요. 우리 사무실 바로 옆에 이제 그 상호가 뭐냐면 코끼리 부동산이에요. 코끼리. 그 코끼리 부동산이라고 간판이 달려있어요. 근데 안에 들어가면 거기 아빠, 엄마, 딸 3명이 일을 해요. 근데 아빠는 중개법인을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무슨 뭐 중개법인 돼 있고 대표자가 아빠예요. 중개법인이 거기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중개법인을 하나 차려놨고 그 다음에 딸은 그냥 코끼리 부동산 그 사람도 코끼리 부동산의 대표자야. 그럼 딸 자격증 하나 걸려 있고 딸 등록증 있고 법인 등록증 있고 이제 아빠 자격증 걸려 있고 막 이래요. 근데 한 사무실 공간이요 한 10평 좀 넘지. 거기서 안에 가면 중개법인 하나 있고 공인중개사인 개공 딸이 있고 둘이 이렇게 같이 있어. 요게 이제 이렇게 하나의 사무실 공간을 2명의 사장이 같이 쓰는 경우가 지금 계속 늘고 있어요. 둘이 같이 쓰는 거. 이걸 공동사용이라고 그래. 왜 같이 쓸까? 아버지하고 딸이 너무 좋아서? 사이가? 왜 같이 써? 왜 사장이 2개야? 왜 도장이 2개냐고. 원래 사장들은 자기가 쓴 도장 다 등록하잖아요. 그 등록된 거 써먹게 돼 있으니까 그 도장이 여기는 공식적 도장이 2개란 얘기예요. 하나가 아니고 같은 가족인데 왜 이렇게 한 사무실을 갖다가 거기다가 사장을 2명을 만들어놔? 이유가 뭐예요? 비용을 아껴? 어떤 비용? 임대료? 임대료? 아껴지나? 임대료는 다 둘이 합쳐서 한 집안에서 내는데 그건 아껴지지 않네. 만약에 이제 집안이 달라. 그러면 아껴줄 수 있겠네. 우리 친구하고 같이 한다. 그러면 내가 원래 120, 130 내야 되는데 절반만 내니까 그건 아낀다 할 수가 있겠지. 근데 한 집인데 그래. 자, 임대료 아끼려고 한다. 그것도 이유가 될 수는 있는데 이 경우는 좀 맞지 않고. 두 번째는 세금. 그렇지. 요즘 같은 경우는 그 걱정 잘 안 하지. 뭐 거리도 잘 없는데. 근데 막 거리가 활발해서 막 돈을 많이 벌 때 있잖아요. 예? 예. 한 달에 막 3천, 4천씩 찍을 때. 그러면 세금이 한 사람 명의로 해버리면 세금이 막 구간상 많이 나올 수 있잖아. 근데 이게 이쪽 도장 찍었다, 이쪽 도장 찍었다 그러면 세금이 뭐예요? 소득이 분산돼서 세금 측면에서 유리할 수도 있지. 뭐 지금 상황은 아니지만 그런 것도 있지. 제일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이거 말고도. 응? 네. 이 중개업소 운영하다 보면 법 위반사항이 뭐 갑자기 뭐 악한 마음을 먹어서 위반사항이 되는 게 아니고 늘상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법 위반사항이. 그럼 늘상 받을 수 있는 게 업무정지예요. 등록 취소까지는 잘 안 되는데 업무정지는 그냥 늘상 나올 수 있는 얘기예요. 내가 잘한다고 해도 또 뭐 이렇게 털털 털면 업무정지 받고 막 그래요. 근데 만약에 혼자 있다가 영업정지를 당해버리게 되면 이제 문 닫아놔야 돼. 셔터 내려야 돼. 둘이 하다가 이 사람 지금 딸이 코끼리 부동산 딸이 업무정지를 당했어. 그러면 이 딸은 도장이 막힌 거야 이제. 근데 아빠 도장은 살아있지. 법인 도장은. 그러면 밖에는 간판이 코끼리 부동산이니까 사람들 코끼리 부동산을 알고 와 단골들은. 근데 도장 찍을 때 갑자기 뭐예요? 법인 도장이 꽉 들어가. 우리가 법인이 하나 있다고 해서 딱 찍으면 뭐 그 사장님이니까 같은 집안이고 도장이 달라졌지만 뭐 다 거기 코끼리 부동산을 알지. 그러면 영업정지를 받았지만 어떻게 해요? 계속 일할 수 있죠? 굿이거든 이게 굿이야. 그거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필수가 될 수도 있어. 좋지.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 이제 자격증이 한 개 갖고는 안 돼. 한 2개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2개 정도. 응? 2개 있으면 그것도 가까운 사이에 가족이 제일 좋지 뭐. 허물없는 가족이 제일 좋고. 그러면 2개 자격증을 자격증과 등록증을 걸고 같이 일하다가 여기가 당하면 여기 거 써먹고 여기가 당하면 또 여기 거 써먹고. 그렇게 해서 돌려막기가 되잖아. 그래서 우리 수강생 중에 가만있어. 어디 수강생인가 모르겠네. 어떤 남자 수강생인데 강동 수강생이구나. 남자 수강생인데 자기 집에 자격증 2개 있는 사람 제가 손 들어보라고 그래서 그랬더니 손을 들어 갑자기. 나는 기대도 안 했거든.
두 개인 사람 해서 손 아무도 안 들면 그 식구들 데려오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려고 그랬거든. 손을 드는 거야, 두 개 있다고. 그 누가 있다고 아빠 엄마가 있대. 근데 아들이 와서 또 지금 자격증 딸라고 그러잖아. 세 개째잖아. 뭐 자격증 수집이요? 아니잖아.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 어떻게 보면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세 개면 또 세 개로 돌려막기를 할 수 있지. 또 이게 뭐야, 저 땅 같은 경우도 하도 농사를 많이 지면, 응? 땅에 토양이, 뭐라 그래? 그게 이제 좀, 그러니까, 그렇지. 그게 약간 이제 좀 이게 떨어지나 봐요. 그러면 나중에는 좀 이렇게 한 1년 정도 쉬면 또 다시 또 이제 영양분을 또 이렇게 흡수해가지고 다음에 농사 지면 또 잘 되고 막 그런다며. 그것처럼. 이 자격증도 좀 몇 달 이렇게 몇 년 동안 이렇게 써먹다가 좀 한 1년 정도 쉬고, 뭐 다른 자격증 또 써먹고, 이렇게 원활하게 2모작, 3모작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휴경기를 가지면 그것도 중요한 거거든.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어떻게 보면. 많아서 나쁠 것도 하나도 없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따고, 딸 때 집안 식구들 중에 자격증 없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공부하자고 그래요. 남편. 자격증 없죠? 못 믿어? 아니면 자매도 좋아, 자매도. 응? 자매도. 그럼 너도 같이 따가서 같이 하자. 이 자매도 괜찮고. 여러 가지 있지. 아빠하고 딸 케이스가 제일 좋아. 아빠, 딸. 그럼 아빠랑 그냥 계속 그냥. 아빠들이 딸하고 같이 하면 되게 좋아하더라고. 이 공동사용이야, 이게. 그런데, 이거 뭐 교재 밑줄 그을 것도 없어. 공동사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영업정지를 받고 있는 사장님은 영업정지 기간 중에는 합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혼자 쓰고 있다가 영업정지를 당해서 그러면 여기다 다른 부동산 사장님을 끌어들이면 그 사장님 도장 가지고 일을 하면서 영업정지를 빠져나갈 수 있잖아. 그래서 영업정지 기간 중일 때는 이렇게 합쳐지려고 하잖아. 이렇게 누가 들어오려고 그러잖아. 이거 안 받아줘, 관청이. 그래서 신규 오픈이나 사무소 이전을 안 받아준다고. 그러니까 영업정지 이미 받아버리면 이게 합쳐질 수가 없어요. 영업정지 이미 받으면 자기가 멀쩡한 다른 사무실 사장님 쪽으로 이사 가서 우리 같이 쓰자, 도장 좀 빌려줘봐,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이미 영업정지를 받아버리면. 그러니까 아까처럼 영업정지를 받기 전부터 어떻게 해? 미리 대비해서 같이 쓰고 앉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괜찮아 또. 그러니까 여기 보면 둘이 같이 쓰고 있었죠? 영업정지를 아직 안 받았어. 받을 걸 예상을 하지. 세상 일 모르니까. 그러다가 한 명이 영업정지를 당했죠. 딸이. 그렇지만 아빠 것은 뭐예요? 중개법인 도장은 살아있으니까. 아빠 도장 찍어가면서 일을 열심히 해버릴 수 있죠? 문 안 닫아도 되죠? 좋잖아. 이거. 해야지 꼭. 밑줄 안 긋겠습니다. 이거. 이해만 하시고 넘어가고. 자, 쉬겠습니다.